자, RPM 함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 영어로 뭐죠?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죠. 펑션.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썼잖아. 이 f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있어요. x에 대한 함수다. 아무튼 함수를 알기 전에 첫 번째 먼저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대응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문장의 첫 번째 대응이 뭐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두 집합 xy 대하여. 오케이, 이런 거죠. x, y에 대하여 이렇게 집합 두 개가 있는데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하나를 이렇게 짝꿍을 짓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짝 짓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이때 x의 원소를 스몰 x에서 원소 y에 짝 져주면 x의 y가 대응을 한다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x에서 y로 대응한다. 원소를 이거를 x, y라고 한 거죠. 이렇게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해되죠? 자, 이때 2번 함수라는 것은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몇 개만 대응이 돼야 된다? 오로지 한 개만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x 값이 결정되면 무조건 y 값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 B, C 그 다음에 D, E, F, G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이거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C도 나가야 돼요. 자, 이거 함수 아니다잉. 오케이. 자,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다. 아니, 맞다? 맞다야, 맞다. x 값이 결정됐어, y 값이 하나만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도 함수 맞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x 값이 결정됐을 때 y 값에 하나씩 다 대응이 되면 된다. 다만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x가 갑자기 나는 두 놈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냐면 그럼 너네가 나중에 FB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2라고 써야 돼? F라고 써야 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다.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함수. 오케이? 자, 이때 이 x, 즉 f,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f라는 함수인데 x에서 y로의 대응인 함수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뭐 y는 fx라고 표현하겠죠. 이렇게. 뭐 이거나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용어를 좀 정의할 텐데 이렇게 x값이 결정이 되는 이 x값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이 정의역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A, B, C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바로 x가 될 수 있는 범위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y가 될 수 있는 범위 전체 y가 될 수 있는 범위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집합이고요. D, E, F, G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X에서 선택받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세 놈. 요 세 놈을 뭐라고 하냐? 바로 치역이라고 하고요. 이 역시도 집합입니다. D, E, G 이렇게 된다. 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역이나 공역이나 치역 이렇게 주어지는데 만약에 정역이나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딱 정해두면 이거 세 개만 보면 되지만 만약에 정해지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많이 하잖아. 이런 거 할 때 정역 따로 안 정해줬잖아. 그럼 뭐예요? 실수 전체죠. 공역도 실수 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치역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맞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단 x의 범위가 x는 1보다 큰 실수야 이렇게 주면은 이제 치역이랑 다 모든 게 바뀌겠죠. 맞아요?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거고. 그래서 조건이 따로 있으면은 그거 따라가면 되고 따로 없으면은 정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라는 거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거야. 치역은 그때 선택되어진 애들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자,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정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x는 gx가 모두 성립할 때 그거를 같은 함수라고 fx는 gx라고 한다. 이런 거야. 대충 예를 들어보면 생각해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건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너네는 x하고 x제곱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국한을 시켜볼게. 이렇게 정의역 국한을 시켰어요.
둘 다 이 정의역 이거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이 둘 다 같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 치역 봐보자. 치역이 F0이랑 누구랑 같아야 돼요? G0이 같아야 돼요. 같은 거 보이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F1이랑 G1이 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거 보이나요? 다 같죠? 정의역 같고 치역 같고 대응되는 치역 같고 그러니까 함수가 같잖아. 0하고 1 0하고 1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F이자 G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럴 때 같은 함수라고 한다. 식이 같다고 해서 같은 함수가 아니고 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함수가 아니고 정의역이 같으며 공역이 같고 치역이 같으면 이거는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고 fx 너무 식상하니까 그래서 x를 따로 안 쓰고 그냥 f는 g다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x에 관한 함수니까요. 같은 함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한다. 그럼 다른 함수면 이렇게 끄면 돼요. 다른 함수예요. 같지 않다. 자, 함수의 그래프 그 대응되는 y값들, x값하고 y값들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그래프가 된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시부리면 지금 문제를 푸는데 좀 그러니까 자, 한번 59페이지 이거 20초면 풀잖아요. 자, 59페이지 여러 가지 함수 있기 전까지 좀 빨리 한번 풀어볼까? 356 뭐야?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2란 놈이 이게 두 놈이랑 선택을 했잖아. 357도 함수 맞고요. 정역은 A, B, C, D.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네요. 012, 012 이렇게. 358도 함수가 맞고요. 359는 함수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안 하죠. 귀찮다. 3장으로 넘어가볼까? 네.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할까? 여러 가지 함수까지? 그죠? 요거까지는 하고 하는 게 낫겠지. 자, 여러 가지 함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냐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이름에서도 1대1로 맞짱 뜨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상도를 지키는 거지.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있어. 우리가 미팅을 나갔어. 미팅, 소개팅.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있어. 이렇게. 1대1 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야, 우리 하나씩만 짭자 이거였지. A라는 놈은 야, 예를 들어서 2가 마음에 들어서 2를 골랐어. 그럼 이제 남자애들끼리 이제 의리를 지켜야지. 야, 2번은 이제 고르지 말고 이렇게 고르자. 맞죠?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놈 고르다. 이렇게. 이게 바로 1대1 함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1대1 함수가 뭐냐 물어보면 자, 우리 남자들끼리 상도를 지키면서 한 명씩 고르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죠? 어떻게? x1하고 여기 정의역에 있는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이 함수가 이제 여기서 f 이렇게 함수 가면 fx1하고 fx2가 뭐 하면 돼요? 다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식의 표현이 바로 1대1 함수의 의미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면 1대1 함수다 라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이게 1대1 함수인 거를 증명할 때 생각해봐. 선생님이 부정이 연락 많다 그랬죠. 맞죠? 부정이 많으면은 뭐 어떤 방법을 쓰는 게 편하겠어? 이 증명 방법을? 대우. 그렇죠. 이면 x1은 x2이다. 이걸로 증명을 하는 게 편하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대우일 때 증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보다 좀 더 까다로운 놈이야.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함수의 범위를 그려보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누가 있냐면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함수 안에 뭐가 있냐? 좀 더 까다로운 1대1 대응이 있어요. 자, 이거 1대1 대응은 과연 뭐냐? 우선 소개팅을 할 때 쪽수를 맞춰야 돼. 우선 쪽수. 이 쪽수 안 맞잖아.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x, y 이렇게 있고 a, b, c가 있고 1, 2, 3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1대1 함수처럼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죠.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맞아요? 1대1 함수여야 되죠. 근데 여기는 안 돼야 되잖아. 여기 안에 들어오려면 약간 더 특별한 조건이 더 필요한데 보면 알겠지만 공역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치역이 되는 거 보이나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 어떤 거냐?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누가 같으면 된다? 치역이 같으면 얘는 1대1 대응이다. 자, 그러면 결국엔 1대1 대응이는 1대1 함수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함수에서 1대1 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두 개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맞습니까? 이 둘 다 1대1 함수야. 얘도 1대1 함수, 얘도 1대1 함수라고. 근데 만약 1대1 대응만 고라라 라고 하면 얘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맞습니다. 맞죠? 이것만 성립하면 1대1 함수니까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바로 요거다. 근데 1대1 대응을 우리가 배우는 거는 나중에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역함수랑 연결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바로 1대1 대응이죠. 왜?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봐봐. 계속 거꾸로 가봐. 함수 자체가 안 만들어지지. 이거 B잖아. 맞죠? 그래서 역함수가 나중에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돼요. 거꾸로 가는 거가 역함수거든. 이쪽으로 가는 게 역함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은 나중에 이 역함수 얘기를 하려고 미리 밑밥을 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냐? 이거예요. 항상 같더라 이런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x, y 이렇게 있으면 1, 2, 3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자. 여기 f 이렇게 있는데 항상 1이 들어가면 누가 나와? 1이 튀어나오는 거야. 2가 들어가면 2가 튀어나오는 거야. 3이 들어가는 순간 3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근데 항등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함수식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식이 뭐가 있어요? fx는 x 이거 식 하나밖에 없어. 1 넣으면 1이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맞습니까? 그래서 식으로 빼나면 요식을 의미하고요. 항등함수는 들어간 값과 즉 정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들을 항등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항등함수 x는 x에서 x는 y라고 했는데 여기 x라고 같은 함수죠. x에서 x의 정의 원소에 그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몰빵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남자애들밖에 없으니까 봐봐. x, y. 자, 이렇게 f 간다. 자, 여기 1, 2, 3번이라고 치자. 이렇게 나왔어. 자, 요새 좀 잘 나가는 여자애들 누구 있지? 장원영? 정원영? 정신이야, 장신이야? 장원영이야? 잘 나가네? 장원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무튼 모르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미팅 갔어. 데이트를 할 수 있대. 뭐 어떻게 하겠어? 장원이 선택할 거 아니야. 그죠. 원영이 선택할 거 아니야. 다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상수함수다. 즉 fx를 했을 때 어떤 특정 값 하나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함수가 아닌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걸 상수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상수함수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 몇 개일까 얘들아? 만약에 세 명이 이렇게 장씨, 김씨, 정씨 이렇게 있다고 치자. 세 개. 세 개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함수 한 개야. 그 다음 몰빵 해가지고 이렇게 몰빵하는 게 함수 한 개야. 그 다음에 여기 몰빵해서 이렇게 몰빵하는 게 함수 한 개다. 알겠죠? 만들어질 수 있는 상수함수는 세 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 있는 내용들이고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들아? 맞죠?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워버렸네? 뭐 함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여기 항등함수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우선 여기 염수 문제를 풀어보고요. 자, 유형 1번 넘어가겠어요.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나머지 건 다 집에 숙제야. 자, 379번 한번 봐볼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정역 집어넣고 그때 치역이 대응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자, 아닌 거 골라볼래요? 시작. 저 몇 번이라고 하셨죠? 379. 난 대표 문제만 해줘. 그리고
다 풀었어? 몇 번이 답이야? 1번, 2번 답이죠? 1번, 2번. 진짜? 자, 382 한번 봐봅시다. fx가 있는데 요거 그냥 따라가면 되겠죠. x가 유리수일 때는 어디로 따라가? 위에씩 따라가면 되고 무리수일 때 밑에씩 따라가서 계산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함수의 그래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함수 그래프는 결국에는 봐봐. x 그 밑에 거야. 380번. 함수는 x가 결정돼 y가 하나 결정돼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함수 맞잖아요. x 값 하나 결정되면 y 값 하나 결정되는 이런 거 함수라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방 함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함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거 원 같은 경우 한번 봐보자. 원 같은 경우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x의 값이 하나 결정됐을 때 y 값이 두 개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함수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는 만족하는 정의역에 대해서 정의 x값에 대해서 세로로 보였을 때 교점이 매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함수인 거 그래프 380번 보면은 답이 바로 보이네요. 몇 번이다? 1번. 1번밖에 없죠. 1번밖에.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쉽고 다음 유형 3번 한번 봐볼까요? 자, 임의의 양의실수에 대해서 요걸 만족할 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찾아라 라는 거죠. 네, 제일 어렵죠. 자, 386번 fxy는 fx 더하기 fy다. 이거에서 적당값 f2가 1이라고 있거든요. f2가 1. 그러면은 여기다가 막 대입하고 싶죠? 막 2, 1 막 이런 것들 막 대입하고 싶지 않아? f2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해볼까? 네. 2 대입하면 f4가 얼마라는 값이 있다? 2라는 값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f16 찾으면 그럼 f44 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f16 바로 나오네. 44 집어넣으면 44니까 4 이렇게 되나? 답은 4다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임의 값 막 집어넣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4번 한번 해보자. 자, 390번 보면은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다 라고 있어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요. 공역, 즉 무슨 대응이 돼야 돼요? 직선이잖아. 그죠? AB가 0이 아니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죠? 직선이면 또는 뭐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양쪽 끝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도 남는 게 없어야 되고 X도 남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봐봐.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면 Y의 범위도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 사인데 이렇게 대응이 되거나 이렇게 대응이 되면 되겠죠. 맞아요?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대응이 되면 Y는 X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B가 0이 돼버려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3을 지나야 되고 3,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 되겠지. 지금 390번 문제를 본 거야. 이해돼? 이렇게 대응이 되면 Y는 X잖아요. 근데 AX 플러스 B에서 B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문제가. AB가 0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했으니까. 봐봐. 여기가 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있는데 공역과 선택된 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직선이면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남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끝과 끝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문제다. 그래서 390번 풀면 됩니다. 우선 잠깐만 풀어보고 있어봐봐. 수업 뭐 급한 전화 온 것 같아. 잠깐만 해볼게.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이어서 나가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같은 함수는
다시 같은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역과 치역이 같고 공역까지도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봐봐. x는 마이너스 2라고 1을 정의역으로 한다라고 했죠. 근데 공역에 대한 이야기 따로 안 했죠.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인 거야. 그것까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돼? 함수값, 즉 치역들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f 마일하고 여기서 g라는 함수가 있죠. g 마일도 같아야 되고 f2라고 g1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있고 뭐 y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1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f라고 한다면 요거 나간 값하고 그 다음에 g로 나간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결론은.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이거 연방 문제니까 그냥 해보면 돼요. 하나씩 넣어가지고 해보면 된다. 한번 해봐. 394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하는 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야. 근데 공역과 치역이 다르면 1대1 아니지.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고 공역과 치역이 다르면 그냥 1대1 함수다. 자, 우선 세로 그었을 때 함수였고요. 가로로 그었을 때 밑에서부터 공역은 실수 전체니까 음수부터 다 긁어야 돼요. y값을. 맞죠? y값 음수부터 그었을 때 얘는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하죠. 다 대응이 되니까. 그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공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음수부터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치역을 보면 x에서 선택되는 거는 0보다 큰 데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른 상황이죠. 얘는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유형 6번이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한번 봐보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값이 증가할 때 fx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 즉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순간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겠죠. 맞아요? 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면 계속 올라가면 되고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야 되고 두 번째는 정의역과 1대1 대응이면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x하고 y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될 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함수였다라고 한다면 x값이 작을 때 함수값도 작은 거 여기 이제 x가 있으면 여기 제일 작은 거랑 대응이 돼야 되겠죠. 여기 제일 큰 거 뭐 x10이 있다고 치자. 제일 큰 거는 여기서 제일 큰 거 함수값 제일 큰 거와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 끝과 끝이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라고 한다면 얘랑 대응이 돼야 되고 얘랑 대응이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아까 직선이 아니더라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거면 어떻게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꺾이면 안 돼. 그러면은 작은 값하고 작은 값이 대응되면 x값이 큰 값이 y값이 큰 값 마지막 거랑 대응이 돼야 돼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차피 끝과 끝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가는 감소함수면 x값이 작을 때 y값이 큰 값, x값이 클 때 y값은 작은 값으로 끝과 끝이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남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함수 중에서 잘 알고 있는 건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솔직히 y는 x 세제곱 같은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이것도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값하고 작은 값 대응되고 큰 값하고 큰 값이 대응이 된다라는 거. 끝과 끝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401번 한번 봐봅시다. 두 집합 x가 있고 y가 있는데 1대1 대응이래요. 근데 a가 음수래. 그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인 거 보이죠? 그럼 끝과 끝이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y의 범위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음수니까 큰 값이 대응이 돼야 되겠죠. 여기 3이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3이 대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누가 대응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대응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방 풀면 된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401번 풀어보고요. 404번도 한번 풀어볼래요? 한번. 자, 시작. 401번하고 404번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401번과 404번도 가세요. 자, 404번. 이렇게 생겼네, 지금. 그래프가.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자, 잘 봐. x에서 x로의 함수야. 여기까지 되지? 그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이제 3 이런 거 있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3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죠. 이쪽으로 k 값이 연기가 될 건데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봐봐. 만약 3을 넣었다고 치자. 그럼 이 함수가 지금 뭐였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3 넣어봐봐. 3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9인가? 맞죠? 3 넣으면 9죠? 9? 맞지? 네. 마구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자 그럼 봐봐. 여기 마구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문제 조건이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럼 여기 3이 시작하면 여기도 3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9보다 큰 값이고 3보다 이제 큰 값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안 맞네 결국에는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시작점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시작점이 뭐를 봐야 돼? 그 같은 값을 갖는 거. y랑 x가 같은 그 순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y랑 x랑 같은 그 순간을 찾아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대입하면 계속 이제 연장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번 우선 찾아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y는 x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6x랑 x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x 봐봐. x 제곱 마이너스 7x는 0. x는 0 또는 7이 되는데 봐봐. 7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x 값이 점점 커지니까 7 이후로 계속 어떤 값이 있겠지. 맞아, 맞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7 이후로 어떤 값으로 이렇게 해야지 대응이 되잖아요. 계속. 맞아, 맞아. 7 이후로는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기를 0이라고 해본다면 이제 x는 0부터 이렇게 계속 큰 값으로 가죠. 0보다 큰 값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y 범위를 한번 봐볼래? 0부터 이렇게 크면 y는 마9부터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는 마9부터 이렇게 있는 거야. y가 될 수 있는 범위는. 근데 문제 조건이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마9부터 0까지를 카바를 못 쳐. 여기서. 이해 되나? 안 됐어? 다시 봐봐. 우리가 문제 조건을 보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생긴 게 있어야 돼. 똑같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x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k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k가 그러면은 정역은 어떤 k 값으로부터 k보다 큰 어떤 값이 계속 가겠지. 맞아요? 그죠? 근데 y의 범위를 보면은 y의 범위는 여기는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9부터 계속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부터는 아니죠. 요 값부터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 다시 이쪽이 되건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k는 이쪽에 있으면 안 돼. k가 이쪽에 있으면 뭐가 안 돼요? 우선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k는 적어도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맞지? 여기까지 되죠? k는 적어도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부터는 가능해. 근데 중요한 거는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x가 3으로 시작하면 여기도 3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네. 근데 3을 넣었을 때 마구부터 3보다 큰 값이잖아 무조건. 3보다 큰 값으로 이렇게 쭉 이동할 거 아니야.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는.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마구부터 시작이잖아.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렇게 가면 그렇죠.
아니지.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봐야 된다? 결국에는 누구랑 그 x에서 x에 되어 있는데 여기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네. 그게 누구라고? y는 x를 봐야 돼. y는 x를. 그럼 잘 봐. 이거를 y는 x로 놓고 풀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x가 되는 값을 찾으면 x는 0 또는 7이 되는데 아까 이쪽보다 작으면 안 된다 그랬지. 이들 등 자체가. 네. 그렇지? 그러면 7일 때 가보자. 그럼 여기가 7일 때죠. 이렇게 7일 때. 네. 7일 때 얼마야? 대입하면 7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7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7은 7로 대응이 됐어요. 이렇게. 그렇지? 잘 봐, 이제. 네. 자, 그럼 만약 예를 들어 7.1이 있다고 치자. 7.1이 있어. 그럼 7.1이면은 뭐가 돼? 7.1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7.1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연소함수잖아. 연소함수. 그러니까 이 값들이 계속 여기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큰 어떤 값에 대응이 될 거라고. 계속. 뭐 0.01이 있고 7.02가 있고 뭐 이렇게 계속 가면은 어떤 이것보다 살짝 큰 어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뒤에는 계속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한대지 계속 가는 게. 여기도 무한대가 될 거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점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였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x가 k보다 큰 그냥 뭐라고 할까 1대1 대응이냐라고 하면 k는 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여기만 되면 되죠. 이 범위 x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x는 x로의 함수였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같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7이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데요? 아니 이제 정의역을 이렇게 설명하면 돼. 정의역이 지금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네. 치역도 어떻게 돼? 범위로 생각하면 y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야? 함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럼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선생님 일부러 숫자로 하나씩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하죠. 자, 항등함수 뭐 있어요? 405 y는 x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항등함수는 y는 x다. 그럼 틀리는 거야. 그 이유는 정의역에 따라서 항등함수는 충분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fx가 거기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x 세제곱이야.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얘도 항등함수 아닌가? 맞죠? 마일 넣으면 마일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실수 전체로 봤을 때는 y는 x 그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정의역을 따로 지정해 줬을 때 이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05번은 그 내용이다. 네. 대입했을 때 같으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1이 나오고 그건 항등함수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같아야 돼. 입력값이랑 출력값이 그렇지, 완전히 같아야지. 그래야지 항등 항상 같다. 알겠습니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아야 되지. 들어가는 하트 넣으면 하트 나와야 되고 뻑큐 넣으면 뻑큐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408번 한번 해보자. 상중 문제니까 한번 405번은 쉽고 408번 다해야 졸지마. 408번 풀어요. 자, 이거 간단하면 이렇게 그리세요. 선생님처럼. 항등함수니까 A가 결정이 돼 있죠. 이렇게. 얘는 두고 볼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그럼 G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게 뭐냐? G4. G4는 뭐다? 포다. 맞아요? 그럼 G4가 포니까 F8도 포네요. 맞아요? F8도 포야. 그 다음에 H2. H2도 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다 결정되는 거 보이나? 상수함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문제 조건에서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끝났죠. 이쪽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F8 곱하기 F2가 F4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F8이 4라는 거 알았죠? 그럼 4에다 얼마를 곱해야지 얘가 되냐라고 하면 여기 2를 곱하면 8이 나오죠. 그러면 F2가 2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렇죠? 어차피 1대1 되니까 하나씩 나가야 되는데 얘가 2가 되거나 8이 되거나 2가 되거나 8이 돼야 되는데 얘가 2가 돼야지 8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래서 F2는 2고 F4는 8이다. 이렇게 그림 완성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되게 쉽게 풀리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돼. 고민하지 마.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돼. 고민하지 마. 그려놓고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벤달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풀면 됩니다. 자, 가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거는 경우의 수를 배우고 하는 게 맞거든요. 경우의 수를 배우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하죠. 나중에 이 파트까지 그냥 따로 설명 안 하려고.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첫 번째 이렇게 대응이 되는 여기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이게 1대1 함수다.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가 몇 개 있냐라는 거죠.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네 가지요. 네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이제? 세 가지. 세 가지죠.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1대1 함수가 되잖아요. 네. 이거 모두 선택이 끝나야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고별 법칙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얼마다? 24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되죠. 너네들이 착각하는 게 봐봐. 만약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함수 한 개야. 이렇게 대응 끝나야지 함수가 한 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두 번째.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한번 해보자. 함수의 개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함수의 개수. 자, 1이 아무나 선택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네 가지죠. 네. 2도 네 가지 선택할 수 있어? 네 가지. 아무 데나 나가도 돼. 함수니까. 3도 아무 데나 나가도 되죠. 그래서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1대1 대응은 안 되죠.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맞아요? 1대1 대응이면 이거 지워야지 1대1 되겠죠. 그리고 1대1 함수랑 똑같으니까 놔둘게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여기서 몇 가지가 만들어집니까? 한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4몰빵, 5몰빵, 6몰빵, 7몰빵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보면 좀 재밌는 성질을 알아야 돼. 누가 빌런이야? 결론은? 이쪽이 빌런이야. 이쪽이. 봐봐. 이 4, 3, 2라는 건 뭐냐면 여기 개수를 하나씩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죠? 함수의 개수는 요거의 개수를 몇 번 곱하는 거야? 여기 개수만큼 3번 곱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여기를 m개라고 하고요. m개, 여기를 n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1대1 함수는 어떻게 한다? m부터 n 곱하기 n-1, n-2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의 개수가 몇 개다? m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저거. 그렇죠. 그래서 뭐다? n의 m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n 이렇게 되겠네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푼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공식 외우는 것보다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함수의 개수, 이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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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1대1, 4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문제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11번 한번 풀어볼래요? 411번. 항상함수의 개수는 한 가지, 무조건 한 개죠. 왜냐면, 봐봐. 1, 2, 3, 1, 2, 3 있으면, 요렇게 나가는 게 함수 한 개잖아. 이거 딱 한 가지죠. 근데 얘는 항등함수가 없어. 왜 1 나갔을 때 1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여기서는 0이죠. 항등함수. 근데 이렇게 생긴 거면 1이 되겠죠. 한 가지. 이 상황이 딱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 RPM 기준으로 보면 412번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숙제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412초까지 이거 명제까지. 그렇지. 그렇게. 다혜는 선생님이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서 오세요. 선생님 파일로 보내주면 그거 풀어갖고 오면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